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락강 세미나 7 정신분석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석 경험의 그 두 차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신분석 경험의 이중적 차원, 이게 이제 희극인가 비극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정의, 데피니션, 정의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윤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다고 가정됩니다. 윤리는 본질적으로 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다. 정신분석학에 윤리가 있다면 분석이 아무리 최소한이라도 우리 행위의 척도로서 제시되는 어떤 것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주장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행위의 척도로 제시되는 어떤 것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주장하는 정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윤리의 한쪽 면은 우리 행동의 척도로서 본능으로의 복귀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입니다. 본능으로의 복귀라는 거는 그 쾌락 원칙을 얘기합니다. 쾌락 원칙을 만족시키느냐 못하느냐. 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도덕적 정화. 불쾌의 경험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정신분석을 통해서 쾌락으로 바꾸느냐. 이게 이제 본능으로의 복귀라는 표현을 썼고 도덕적 정화라는 말을 쓴 것이죠. 이게 이제 분석 경험의 희극적 차원이 되겠죠. 그것은 말하자면 본능을 구축하고 그것들을 조화 실현의 자연법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신분석학은 다소 충격적인 알리바이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능을 추구하고 그것을 조화 실현의 자연법칙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분석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분석은 의미로의 회귀를 통해 진행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행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도덕적 차원에 있다는 사실이 정당화됩니다. 예. 윤리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도덕적 차원, 윤리적 차원에 있다고 정당화된다. 무의식에 관한 프로이드의 가설은 그것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정상이든 병리적이든 간에 인간의 행위에는 접근할 수 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 인간의 행위에는 접근할 수 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프로이드의 무의식 정신분석은 바로 인간의 행위에는 접근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접근할 수 있는 숨겨진 의미, 그 숨겨진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화 디캔딩 수준의 격리인 카타르시스 개념을 즉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불쾌에서 어떻게 해요? 쾌락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흑암에서 빛으로. 공허에서 충만감으로. 이게 카타르시스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디캔딩, 카타르시스, 정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 발견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발견이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발견은 이거는 창조. 프로이드의 의미에서 엔트데쿵, 발견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를 얘기합니다. 재생산, 새로운 생산. 살아있는 경험, 행위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에는 그 경험을 안내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으며 사람은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더욱이 두 층이 분리되어 있을 때, 즉 행위와 그 의미가 분리되어 있을 때 상황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그노시 세아우톤, 분명히 고유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에는 분명히 고유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행위는 분명한
고유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이 실천될 수 있는 근거죠. 행위 뒤에는 고유한 강조점이 있다. 내부 진행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모든 것에 지나치게 일반적인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적 경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프로이드적 사고에 의해 도입된 제가 오래 강조한 날카로운 차이, 욕망의 윤리를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카타르시스라는 한쪽 면이 있지만 올해 락강 자신이 소개했던 프로이드적 사고에 의해서 도입된 욕망의 윤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윤리라는 게 날카로운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욕망의 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문제는 일단 행위가 끝나고 행위의 의미로의 회귀가 이루어져서 깊은 의미가 해방되면 디켄딩의 의미에서 카타르시스가 생기겠죠. 이걸 통해 분리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차례로 잘 작동할까요? 카타르시스만 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된 걸까요? 아니면 정확히 말해서 선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선함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누구의 용어입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죠. 이 선함이라는 게 바로 이 선함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불쾌가 악인데 쾌락으로 선으로, 혼돈은 악인데 질서로 선으로, 흑암은 악인데 빛으로 선이죠. 공허 악인데 충만으로 이 선이죠. 이렇게 선함 이외 이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이 카타르시스에 문제의 선함은 우리의 경험에서 확증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선함이라는 것은 락강이 얘기하는 정신분석 경험에서 확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인 치료 반응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이디푸스의 공포, 문제가 전체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으로의 회귀를 넘어 결정됩니다. 단순히 오이디푸스의 공포를 치료하는 수준이 아니다. 감각으로의 이 회귀를 넘어 결정된다는 것은 뭐죠? 이건 쾌락 원칙을 넘는다는 거죠. 락강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그 정신분석 경험이라는 것은 쾌락 원칙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쾌락 원칙을 넘어선다. 정신분석이 우리를 인도하는 윤리의 재검토의 기준으로서 행위와 거기에 깃든 욕망 사이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 경험의 이 목적이 되겠죠. 이 정신분석 경험의 목적이 되겠죠. 이것이. 목표. 행위와 거기에 깃든 욕망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 정신분석의 윤리는 내가 상품의 서비스라고 부른 것에 대한 처방이나 규제에 대한 추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품 서비스, 처방, 규제. 이게 뭡니까? 이거 쾌락 원칙을 위한 것이죠. 쾌락 원칙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면 그 윤리는 우리가 삶의 비극적 감각이라 부르는 것으로 표현되는 차원을 말합니다. 이제 비극이 나오는 거죠. 희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타르시스라고 그랬죠. 선함이라고 그랬죠. 이제 비극이라는 것은 이제 그 행위가 가진 욕망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 메시지가 되겠죠. 그것은 비극적 감각이다 그랬습니다. 비극적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표현되는 차원이다. 행위는 비극의 공간에 새겨지고 우리가 가치의 영역에서 방향을 잡도록 인도되는 것도 이 공간, 비극의 공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의 영역에서 방향을 잡도록 인도되는 것이 이 공간과 관련되어 있대요. 비극의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이 비극의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게다가 이것은 희극의 공간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의식의 형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아시다시피 제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희극이었습니다. 행위는 비극의 공간에 새겨지고 우리가 가치의 영역에서 방향을 잡도록 인도되는 것도 이 공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희극의 공간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무의식의 형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아시다시피 제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희극이었습니다. 프로이드의 그 쾌락 원칙, 현실 원칙, 그것이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욕망의 변증법을 달성했던 것이죠. 쾌락 원칙, 그 다음에 현실 원칙. 그러니까 거기에 위배되는 것들은 다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의식의 내용은 뭡니까? 억압된 것이죠. 무의식은 사고하는데 그 사고의 재료는 뭡니까? 억압된 것이죠. 그럼 왜 억압했습니까? 쾌락 원칙, 현실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억압한 것이죠. 이게 희극의 공간이에요. 왜? 내 쾌락 원칙, 현실 원칙을, 다시 말하면 현실 원칙도 이 쾌락 원칙에 속하는 거니까 나의 쾌락의 항상성을 놓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 희극의 공간이에요. 무의식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건 바로 희극이다. 쾌락 원칙을 넘어서지 않는 무의식. 그걸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다. 그러나 이제 후기에 가서는 그 쾌락 원칙을 넘어가는 것이죠. 비극의 공간에서 행위와 거기에 내재하는 욕망의 관계는 죽음의 승리를 향하여 기능한다고 예비적으로 말해둡시다. 비극의 공간에서 행위와 거기에 내재하는 욕망의 관계는 죽음의 승리를 향해 기능한다.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공포에서 공식화된 죽음을 위한 존재의 승리라는 개념을 바로잡도록 가르쳤습니다. 오이디푸스의 공포에서 진정한 승리는 뭐죠? 죽음을 위한 존재의 승리다. 죽음을 위한 존재의 승리다. 거세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거세를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뭡니까? 쾌락 원칙이 깨진다는 것이죠. 주체의 항상성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공포에서 공식화된 공식은 뭐냐? 죽음을 위한 존재의 승리. 그러니까 죽음을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세를 받아들이고 쾌락 원칙을 깨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게 존재의 승리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거기에 모든 비극적 행위의 근본 성격이 있습니다. 희극의 공간에 대한 예비적인 소리는 그것이 승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익하거나 조롱하는 시간의 연극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 행위와 욕망 사이의 관계와 행위가 욕망을 따라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와 욕망의 관계. 행위가 욕망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위한 존재의 승리라는 개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행위가 욕망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변증법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욕망을 따라잡기 위한 행위가 변증법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왜?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희극, 코미디에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요소, 우리를 웃게 하는 요소, 무의식을 배제하지 않고 완전한 인간적 차원에서 감상하게 만드는 요소는
삶의 승리라기보다는 도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빠져나가고 달아나고 가장 본질적인 것, 기표의 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포함하여 삶에 반대되는 모든 장벽을 벗어납니다. 쾌락원칙에 반대되는 장벽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희극이에요. 남근은 기표, 이 비행의 기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위는 행위인데 비극적 행위예요. 현실 원칙도 쾌락 원칙도 넘어가는 욕망의 기표로서의 남근. 이 남근이 결여의 기표로 작동할 때 바로 비행의 기표가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은 지나가고 승리합니다. 이 차원의 한심한 면은 정확히 그 반대인 비극의 상대입니다. 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행위의 경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윤리에 대한 재고가 가능하다는 것. 일종의 윤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비극의 경험의 핵심인 욕망의 본질을 인식하는 방법을 앞서간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윤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비극의 경험의 핵심인 욕망의 본질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은 희극에서도 있을 수 있고 비극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희극에서의 행위는 쾌락 원칙을 넘어가지 않게 만들고 카타르시스 시켜주게 만들고, 그러나 윤리적 행위의 비극적 차원은 바로 욕망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 욕망의 변증법을 돌려나가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판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현실 원칙을 넘고 쾌락 원칙을 넘는 욕망의 기표로서의 그 남근, 팔루스.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힘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행위했습니까? 이 욕망에 극에 반대되는 것은 전통적인 윤리, 바로 크레온입니다. 이 예를 참조하여 나는 당신에게 전통 윤리의 입장인 상품 서비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만족을 주는 것, 쾌락을 주는 거죠. 카타르시스 시켜주는 것이죠. 희극적 차원, 욕망의 정화, 겸허, 절제, 즉 우리가 보는 중도는 이 중도라는 것, 이게 이제 중용이죠. 이게 이 중용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죠. 이 선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뚜렷하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측정이 무언가에 기초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경험의 이중적 차원에 대해서 오늘 락강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7 이제 한 3, 4주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 7이 종료되면 그 뒤에는 세미나 10 불안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